여러분 혹시 2,500원짜리 맥주와 5,000원대 안주를 팔던 스몰비어집 기억나세요? 부담 없는 가격대와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안주를 제공하여 직장인과 대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였던 생맥주집이었죠. 한때는 동네마다 스몰비어 매장이 3-4개씩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잘 찾아볼 수 없죠.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던 스몰비어집은 어쩌다 자취를 감추게 된 걸까요? 당시 스몰비어는 특별한 안주 없이 누구나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유사 브랜드를 오픈했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시장이 점점 포화되면서 말이죠. 소비자들이 점점 이런 컨셉에 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면서 스몰비어는 자연스레 수요를 잃어버린 거죠. 만약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취향과 트렌드를 파악해 매장 운영 전략에 잘 반영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잘 되는 것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는 장사를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들 바쁜 일상의 시장조사니 뭐니 하나하나 다 찾아서 들여다볼 시간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트렌드부터 아이템 종류 그리고 최신 정보까지 장사보감에서 싹 다 분석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술집 창업 당신이 몰랐던 6가지 사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술집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술집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술집을 자주 찾는 연령대가 대부분 20에서 30대다 보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번 볼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생맥주 전문점, 요리주점 위주였는데요. 중반부터 얼음 막걸리, 일본선 술집, 흔히 말하는 이자카야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10년대엔 룸형 주점과 스몰비어, 헌팅 술집 등이 유행했고 2020년대를 보면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중식주점과 다시 유행을 타고 있는 스몰 미들비어, 이자카야가 있었고요. 2024년 현재 대세인 주류는 단연코 하이볼입니다. 취향에 따라 맛과 도수를 조절해 마실 수 있는 하이볼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이자카야에서나 볼 수 있던 하이볼은 이제 막국수집부터 중식당까지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이볼의 열풍에 너도나도 메뉴판에 올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주류 문화가 취하자에서 즐기자로 변하면서 상큼하고 청량한 하이볼이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이볼은 위스키와 보드카에 레몬 등의 과일즙을 넣고 탄산수 혹은 토닉워터를 일정 비율로 섞어주는 술인데요. 요즘은 소주나 고량주 등을 베이스로 해서 하이볼을 제조하는 곳도 생기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 제로슈가 소주, 지역별 전통주, 수제 맥주, 막걸리 등의 술이 보편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술집 트렌드의 또 다른 변화는 배달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일명 홈술이 늘자 술집들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손님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 배달로 손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배달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배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배달 단가가 높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객단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을 푸짐하게 제공해서 안주 하나로 술을 먹으니 객단가가 낮았는데 요즘은 이전보다 양을 줄이고 퀄리티를 높여 안주를 2개에서 3개 이상 주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큰 냄비에 어묵탕을 팔았다면 이제는 냄비의 크기와 양을 줄이고 수제 어묵으로 바꾼다던가 혹은 곤약이나 무등의 부재료를 추가해서 어묵탕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죠. 자, 트렌드를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술집 종류들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다음 정보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쉬운 형식에 제일 접하기 쉽고 종류도 많은 실내 포차입니다. 포차의 경계는 사실 모호한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장마차는 주황색 천막으로 감싸진 길거리 주점이죠. 예전에는 포장마차 가자 하면 저런 길거리 주점에 갔었는데요. 요즘은 장소를 바꿔 실내 포장마차 형태로 다양한 안주와 술을 팔고 있습니다. 실내 포차는 비교적 단순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주, 맥주, 막걸리를 취급하고 여기에 본인들만의 하이볼을 만들어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맥주도 함께 파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맥주는 소주에 비해 덜 취하고 각자 한 잔씩 먹기 때문에 객단가 자체가 다르고 병맥주보다 생맥주를 더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실내 포차는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물포차, 노가리포차, 한식포차 등 메인 컨셉을 정하여 그와 관련된 메뉴들을 판매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포차는 다른 주점에 비해 인테리어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다. 포차 특유의 편안하면서 날 것의 느낌을 살린 곳도 있고 프랜차이즈나 젊은 인구가 많은 상권에 위치한 포차들은 인테리어나 시설을 컨셉추얼하게 꾸며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밥 먹고 술 마시러 가는 곳이 포차였다면 요즘은 밥과 술을 함께 즐기는 걸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안주에 치중된 메뉴만 구성하기보다는 밥도 되면서 술도 되는 메뉴도 함께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앞서 얘기했던 2020년대 새로 등장한 장르인 중식주점입니다. 높은 가격대로 접근성이 어려웠던 중식당 요리를 작은 접시에 제공하여 술과 곁들여 먹을 수 있게 재구성한 컨셉인데요. 그 덕에 접근성이 높아져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단 중식주점답게 다양한 중국 고량주와 하이볼 메뉴 기본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창 때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마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식 메뉴를 안주로 내놓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레트로한 홍콩 분위기로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중식주점은 메뉴 특성상 원팩 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식 경험이 없으시다면 짧게라도 경험을 쌓고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식은 꽤나 힘든 스킬이 필요한 분야로 정통이 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음식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졌는데요. 그 여세에 따라 이자카야가 탄생했습니다.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당연하게 다들 따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일본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메뉴 그리고 술까지 일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술집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이자카야를 가도 다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도 메뉴도 인테리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은 꼭 여기를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우선 스키다시나 서비스로 손님을 공략하고 단골 유치에 힘을 쏟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에선 소품을 잘 골라두시고요. 소품이 분위기를 결정하고 작은 소품들이 모여 가게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잘 꾸며진 가게는 사진을 찍어서 어딘가에 공유될 테고 그럼 그게 홍보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한식주점입니다. 이곳은 한식 위주의 안주와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 등을 메인으로 취급하는 술집이죠. 예전에는 어른들이 즐기던 술이었던 전통주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MZ세대가 무슨 전통주를 마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라서 맥주나 와인보다 다양한 맛을 가진 전통주에 빠지게 된다고들 하는 거랍니다. 전통주는 막걸리, 청주, 소주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각 지역 특산 전통주부터 각양각색의 재료로 만든 전통주까지 다양한 술들을 다루는 곳이 많습니다. MZ세대가 많이 소비한 전통주로는 막걸리와 요구르트 조합인 마쿠르트, 예산사과 와인으로 만든 주사, 황매실로 만든 프리미엄 매실주인 매실원주, DOK 애플 막걸리, 안동소주, 서울의 밤 등이 있는데요. 참신한 컨셉과 부드러운 풍미, 다양한 도수를 앞세운 제품들이 MZ세대의 입맛에 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격화된 맛보다 다양성을 즐기려는 젊은 층에 어필되면서 전통주 소비가 폭넓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안주도 보시면 말이죠. 예전에는 한식 위주의 안주를 판매했다면 요즘은 퓨전 한식 메뉴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질 감자채전, 트러플 육회, 갓김치 파스타 등 한식과 조합하여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죠. 기존 한식 안주에 유행하는 식재료들을 조합해보면 새로운 뭔가 또 탄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는 보시면 한식주점답게 보통 한국 느낌을 살려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모던하고 고급진 느낌 몇 방울 섞으면 요즘 유행하는 한식주점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망의 가성비 술집입니다. 높은 금리에 서민들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돈은 없지만 술은 마시고 싶고 그러다 보니 가성비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우리보다 먼저 30년 넘게 저성장을 계속해온 일본에서는 이미 가성비 술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가성비 술집들을 벤치마킹한 술집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오픈을 한 겁니다. 아직 지점은 많이 없지만 말이죠. 저렴한 가격과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에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소주, 생맥주, 사케류는 기본이고 요즘 트렌디한 하이볼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본식 주점을 벤치마킹한 곳은 닭날개, 가라아게, 오코노미야키 등의 메뉴가 있고 호프 포차 컨셉의 주점은 치킨을 포함하여 탕, 튀김, 볶음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메뉴 가짓수에 대해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많은 안주를 파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매장 평수에 따라 메뉴 가짓수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20평대에는 20개에서 30개 메뉴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운영관리가 용이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요. 조리시간은 5에서 6분대에 끝나는 간단한 레시피로 회전율을 높이고 안주량을 적게 주는 대신 싸고 많이 파는 전략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는 거죠. 물론 주류 판매가 붙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쯤 되면 스몰비어나 가성비 술집이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몰비어도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술집이긴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성비 술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몰비어는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즐기기 적합해서 집에 가긴 아쉽고 가볍게 한잔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가성비 술집은 저렴한 가격에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안주가 있는 곳으로 안주의 퀄리티보다는 가성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술집 창업에 대한 정보를 싹 긁어와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 속에서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술집 창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